요실금은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우리 삼희자 선생님이 10년 전에는 정말 최고의 소변 줄기를 자랑하고 최고의 방광 건강을 자랑했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셨잖아요. 보통은 40대, 50대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늦게 생기신 편이신 거죠. 40대, 50대 여성의 40%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반 가까이가 있는데 이 요실금이라는 것이 냄새나고 속옷 자꾸 바꿔 입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창피하니까 이걸 자꾸 치료를 안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걸 방치할수록 방광은 더 건강해지지 못하게 되고 요실금이 심하면 또 방광염도 자꾸 생기게 되고 또 배에 힘을 주다가 힘을 주면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 생기면 기침하거나 뛰거나 재치기 할 때도 소변이 새지만 무거운 거 들 때도 새고 운동할 때도 새고 아주 심한 분들은 부부 생활할 때도 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피하게 되니까 이거는 사실 치료하셔야죠. 네, 박서기 원님. 방금 말씀하신 복압성 요실금이요. 네. 이 골반의 밑에 이 바닥을 받치고 있는 골반 기저 근육이랑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폐경하면서 이 골반 이 요도랑 방광을 받치고 있는 이 골반 기저 근육들이 약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담고 있는 방광을 받치고 있는 얘가 약해지면 그 밑으로 이제 소변이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뭐 수술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골반 기저 근육들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이걸 단련함으로써 이 복압성 요실금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거나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관련된 좀 효과적인 운동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삼자 선생님은 뭐 최근에 요실금 걱정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50대 초반이잖아요. 주변에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정말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웃고 떠들다가도 막 갑자기 막 눈물도 찔끔 나지만 또 이제 아래에서도 찔끔찔끔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평소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 좋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러면 기저귀를 차고 다니시는 게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기저귀도 한 가지 방법인데 사실은 기저귀는 이런 치료를 하기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급할 때 쓰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일단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먼저 써보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여자에게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여성으로서 최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우선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소변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카페인이 많은 커피, 차, 홍차, 녹차, 탄산음료, 코코아 굉장히 많죠. 카페인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음식에 섞여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커피이기 때문에 이 요실금이 있거나 방광이 안 좋으신 분들 나는 방광이 조금만 신경 써도 염증이 자꾸 생기더라, 소변이 개운하지 않더라 이런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맵고 짠 음식 그리고 너무 신 음식도 방광에 자극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시고요. 그리고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방광 증상이 더 심하십니다. 변비가 있으면 요실금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실금이 있을 때 변비가 있으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변비가 생각보다 우리 몸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대변이 남아있게 돼요. 그만큼 배 안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 때문에 평소에 기침하거나 뛰거나 재채기하는 요실금이 있는 분들이 더 쉽게 조금만 기침해도 조금만 재채기해도 소변이 새게 되는 거고 방광하고 장은 서로 같은 신경에서 나오는 가지들이 이게 가지를 쳐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 신경이 더 많이 자극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방광도 더 불안정해지셔서 소변을 자주 보시고 잘 못 참는 과민성 방광도 변비가 있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세요. 그러니까 변비가 있으시면 어떤 음식물을 이용한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변비를 같이 관리를 하시면은 더 좋으실 거예요. 네. 또 중년 여성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할 방광 건강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 드시면 머리 색깔들이 많이 옅어지시잖아요. 네. 흰머리가 많이 생기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염색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염색을 지나치게 많이 하시거나 너무 안 좋은 걸로 염색을 하시다 보면 방광암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염색을 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방광암 발병률이 최대 5배 이상 높은 걸로 확인된 논문들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염색약들 중에서 염색약의 어떤 성분이 벤지딘 2 납티라민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보통 벤지라민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방광을 자극을 해서 방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그 중년 여성뿐만 아니고 젊은 여성분, 남성분들도 많이 하시고 저희 같이 이제 방송을 업으로 삼고 있는 네. 사람들은 거의 굉장히 다 자주 하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모든 염색약이 그렇게 다 위험한 겁니까? 사실은 요즘에 나오는 염색약들은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나왔었던 염색약들은 사실 연구한 것들이 그런 게 많고, 직업적으로 염색약에 많이 노출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시라든지, 뭐 가죽을 염색하는 분이시라든지, 뭐 그런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매일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실은 근데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아니면 소변이 좀 이상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실 때 검사를 바로 받으시고, 제일 좋은 건 정기적으로 검사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방광과 염색? 이게 연관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네. 몰랐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흰머리로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이제 성분을 확인하는 건데, 사실 성분 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횟수를 줄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두피에 많이 직접 닿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집에서 싼값에 하겠다고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사실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두피에 직접 닿게 되고 막 여기저기 사실 얼굴에도 막 닿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가장 위험도가 높으실 거고, 그리고 사실 더 문제인 거는 염색도 하면서 담배도 피시는 분들. 최고로 방광암 네. 발병 위험도가 높습니다. 모두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방광암에 걸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조금 더 높아지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재 원장님한테 저는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방광암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주변에서 흔하게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게 좀 흔하게 걸리는 암인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좀 특히 이 암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흔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보통 한 60대에서 70대, 그러니까 뭐 조금 일찍 해도 한 50대 정도에서 많이 시작되는 거고, 아무래도 여성보다 남성이 서너 배로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말씀하셨던, 윤하나 교수님 말씀하셨던 흡연 때문이거든요. 이 담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유해 물질 성분들이 방광 세포를 변형을 시켜서 결국 그 변형된 세포들이 방광암으로 일어난다는 이런 식의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이 소세지나 햄 같은 가공된 육, 이런 가공육들의 또 그 질산 나트륨이 있어요. 아질산 나트륨. 또 이런 것들도 방광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가공식품을 일단은 조금 멀리하는 것이 방광암의 또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방광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내 생활도 건강해집니다. 그죠? 그렇죠. 예. 네. 방광이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제대로 소변 보는 습관이 또 중요하다고 하죠. 자, 우선 소변은 마려울 때마다 보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좀 참았다가 횟수를 좀 맞추는 게 좋을까요? 너무 자주 소변을 보는 경우에는 예. 오히려 방광이 더 자극이 됩니다. 어허. 그래서 정상적인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가장 균형이 맞춰져 있을 때에는 3-4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 최소 6번,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소변을 보시면 한 번도 안 보시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건강하신 거고, 한 번 정도 보시는 경우들이 이제 나이 드시면서 조금씩 생기실 수가 있죠. 근데 대변은 참아도 뭐 소변은 참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대변은 3일 동안 안 봐도 사람 안 죽거든요. 네. 소변은 하루만 안 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을 계속 오래 참게 되면은 방광이 망가지게 돼요. 그냥 나중에 염증만 자꾸 생기시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면 방광에 풍이 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방광의 풍이요? 방광의 중풍 말입니까? 말 그대로 방광이 중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풍하면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시는 걸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쉽게 떠오르시잖아요. 예. 방광이 마비가 되면 제대로 일을 못 하겠죠. 어떤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방광의 최대 용적은 보통 500cc 정도 되세요. 500cc면 우리 보통 먹는 그 생수병 하나 정도일 텐데 소변을 오래 참을 경우에 한 800에서 1000cc까지도 늘어나요. 1리터 정도. 근데 제대로 된 방광이라면은 이 방광이 쉬게 되면 한 2, 3일 이내에 빠르면 돌아오고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세요. 예. 그런데 이게 만성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몇 개월, 몇 년씩 소변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에 2번, 3번 정도밖에 안 보고 한 번 볼 때 소변량이 뭐 600, 700씩 되는 이런 방광이 계속해서 오래되게 되면 방광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이게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돼요. 혈관들도 같이 늘어나니까 좁아져서 피가 잘 안 통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방광 근육 자체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풍처럼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조직이 죽어버려서 일할 수 있는 근육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 죽는 증상.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런 불편함 때문에 물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뭐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생방송이나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마시는 걸 좀 조절하기도 하거든요. 물을 뭐 적게 마시면 아무래도 그런 뭐 소변이 많이 차서 뭐 참게 돼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은 소변이 너무 농축이 되면 자극이 더 많이 되죠. 농축된 소변은 방광 점막을 굉장히 더 많이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너무 안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조금씩 자주 드시는 거.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면 우리 몸이 일반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대사를 시키는 그런 수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덜 불편하게 되실 거고 지금 사실 이런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런 데에서 장시간 녹화를 하는데 물을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방광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은 잘 안 마려워지겠지만 나중에 오히려 더 자극이 많이 돼서 탈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방광염이 생길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앞에서 지켜보니까 사실 물들을 많이 안 드세요. 근데 사실 좋은 건 아니시고 조금씩 이렇게 틈 봐가시면서 물을 드시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물을 자꾸 먹는데 도저히 중간에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그러면 병원을 오셔야 되는 거죠. 아주 또 물 드시네. 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들 물 드실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아까 박상준 원장님께서 요실금 예방하는 운동법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빨리 좀 알려주세요. 마음이 급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네. 이 골반 기저 근육을 좀 강화해서 이 방광의 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성의 요실금을 예방하고 방광 건강을 지키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사님?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방광 건강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방광을 움직이는 근육은 사실 불수의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광을 뭐 단련해서 방광을 튼튼하게 한다, 이건 불가능한데요. 저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건 이 방광을 받치고 있는 골반에 있는 이 기저 근육들, 이거는 이제 수익은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근육을 저희가 이제 단련을 하는 건데 골반 기저근 말이 어렵잖아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항문을 움직여주는 이 항문 괄약근, 항문 주위근이 바로 골반 기저근입니다. 그래서 이 항문 괄약근을 이용해서 항문을 조였다 풀어줬다 하는 이 운동이 이 복압성 요실금, 이 소변이 새는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고 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케겔 운동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남자들한테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이게 효과가 있는데요. 어허.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실금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네. 이게 잘 보면은요, 사실 이 엉덩이 근육을 많이 써야 돼요. 이 운동을 하려면. 예, 그런데 이 엉덩이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중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거든요. 하체와 상체를 이어주는.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을 단련한다라고 하면 요실금에도 효과가 있지만 그거와 함께 뭐 허리 통증이나 이런 거 감소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김태현 씨 좀 나오셔서 같이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는. 예, 이게 참 이제 골반 근육 강화 운동, 항문 괄약근 운동이라서 사실 참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참 믿고 운동하는 건데 참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이런 운동인데 한번 잘 듣고서 좀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양심을 맡겨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대변을 참는 그 느낌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항문을 죄어서 한 10초 정도 참아줍니다. 우리 따라 해도 될까요? 네, 앉아서 따라 하셔도 되고 태연 씨는 이제 서서 여기서 10초 정도 참아보세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하는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걸 죄이실 때요. 숨을 참고 조이시면 다른 근육에 힘이 가기 때문에 숨을 편안하게 차라리 아까처럼 쉬 하시면서 하시든지 그러니까 숨을 크게 편안하게 쉬시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엉뚱한 근육을 조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잘못 힘을 주니까 무릎에 그렇죠. 힘이 같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케겔 운동하면 그냥 합 하고 그냥 가만히 그거는 있는 줄 알았는데 숨을 쉬면서 예, 하라고요. 가장 잘못된 케겔 운동이 이러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10초 정도 힘을 줬다가 다시 서서히 풀어서 10초 정도 다시 유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아, 어렵습니다. 딴 데는 힘을 안 주면서 여기만 준다는 게 네, 처음 하시는 쉽지가 분은 않은데. 예. 근데 이 항문을 조이는 것이 온몸에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그렇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그 샤미 슈퍼스타스에 있었던 장명부라는 그 투수가 있었어요. 그 투수가 가르쳐 줄 때 빠른 공을 던질 때 항문에다 힘을 주고서 던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공 던질 때 항문을 조이고 던지라 그러더라고요. 안 돼, 해보니까요. 힘을 주고 여기까지는 되는데 올리는 순간 풀려요. 이게 해보니까 다리가 이 정도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리고 내 디딜 때 이걸 쪼고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멀리 디뎌야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10초 정도는 서서히 조이실 수 있으면 이제 좀 서서히 조였다, 서서히 풀었다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는 1, 2초 간격으로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를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아니, 표정이 오묘하잖아요, 지금. 얼굴이 빨개지지가 않잖아.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숨을 참지 않고 항문 관략근만 조이니까 이게 편안하게 저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근육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실 정도로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요실금이 있거나 방광이 약해지시거나 근육이 약해지신 분들이 이게 잘 안 되세요.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초 조였다가 10초 풀고 그다음에 1초씩 짧게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10초를 조이는 이유는 요실금이 생기지 않도록 그 요도 밑에 관략근 그쪽을 조여주는 근육을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말통이 생기도록 해주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짧게 조이는 거는 불필요하게 방광에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광을 좀 얌전하게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엉덩이 한번 만져봐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도 제가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이거였어요. 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둘만 지금 비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만져보라는 이유가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엉덩이 근육에는 변화가 움직임이 없이 항문만 조일 수가 있는데 맞아요. 처음 할 때는 이 엉덩이가 이렇게 쫙 쪼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우셔가지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더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우선은 발끝을 약 한 45도 정도로 벌리세요. 발끝을 벌리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대시고요. 엉덩이로 뒤꿈치를 밀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항문에 힘주는 느낌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그런데 뒤꿈치를 붙여주면서 엉덩이로 우리 엉덩이 바지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엉덩이로 이 바지를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뒤꿈치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이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항문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자세로 이렇게 서서 한 20초 정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는데 뒤꿈치를 눌러주는 느낌을 가지셔야 엉덩이에 힘을 주는 법을 알게 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하시는 게 오히려 항문 자체만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처음에 나으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호흡을 편하게 들이셨다 내셨다라는 걸 같이 하셔야지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기대할 그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를 진행을 해야 효과를 좀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요거를 하루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 한 번 할 때 한 20초 정도 해주시면 되고 한 8주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조금 좋아지는 걸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게 뭐 지하철 같은 데서도 그쵸. 출퇴근하실 때 이렇게 해서 살짝 올렸다가 내렸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은 잘 모르니까 뭐 전혀 상관없겠네요. 네,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